네, 안녕하세요. 우수연입니다. 현재 IBM에서 IBM 클라이언트 엔지니어링 팀에서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GDG 클라우드 코리아 오거나이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저번 달이죠. 이제 구글 I/O 초대를 받아서 실제 마운틴 뷰에 다녀왔고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좀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중에 개발자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키노트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고요. 좀 화질이 깨지긴 하지만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는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혹시 저를 찾으셨나요? 네. 이제 실시간 중계 카메라에 잡힌 거를 제 동료가 보내줬는데 표정부터 뭔가 여기 있습니다. 네. 표정부터 뭔가 되게 재밌고 엄청 흥미로운 걸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걸 거기서 보고 좀 경험을 하면서 저렇게 즐거워했는지 저렇게 흥미있게 봤는지 이거를 이 자리에서 나누고자 여기 올라왔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은데 이 첫 번째는 멀티모달입니다. 아마 이 멀티모달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지금 많게는 뭐 하루에 수십 번도 실제로 사용하시는 아니면 실제로 듣고 계시는 단어일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멀티모달이 뭔지에 대한 의미를 저희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뭐 음성을 인지하거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 이게 아니고 이제 멀티모달에서 이 모달은 모달리티를 의미를 합니다. 이 모달리티라는 거는 인터랙션 과정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의미해요. 그래서 멀티 모달리티는 이제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인터랙션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사람이 저희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기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표에도 좀 적어놨는데, 그림도 적어놨는데, 그래서 기존의 AI는 저희가 텍스트 혹은 자연어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이제 텍스트라는 언어로 역사상 지금까지 정보를 주고받아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그 뒤에 추론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사람은 이 언어뿐만 아니라 뭐 시각, 청각, 촉각 이런 저희가 아는 오감을 이용해 가지고 무언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실제 그걸 가지고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가 인간과 유사한 사고방식을 하는 데는 텍스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시각, 뭐 청각에 해당하는 음성, 뭐 비디오, 이미지 이런 등 다양한 채널의 모달리티를 동시에 받아들여서 함께 학습하고 추론해보자. 이게 바로 멀티모달 AI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글 I/O에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던 그 제미나이는 기본적으로 멀티모달을 전제로 두고 있다. 이 말을 되게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멀티모달로 문자, 이미지, 영상 이런 다양한 그런 인풋들을 동시에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미지 인풋 하나, 오디오 인풋 하나 이거 하나를 이해하고 그거로부터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 그리고 그들 간의 커넥션을 이제 찾고 그걸 통합시키는 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이야기할 모든 이야기들이 이 멀티모달에 좀 근간해가지고 이야기가 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할 키워드가 롱 컨텍스트인데요. 네, 바로 앞 세션에서 현웅님이 진짜 설명을 잘 해주셨죠.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의 다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그래서 좀 핵심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모델의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가 클수록 주어진 프롬프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더 많이 무언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경험해 보면요, 제가 이제 모델을 선택을 할 때 이 토큰 리밋이 그 모델의 선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멀티모달 관련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저희 기계 중심의 뭔가 인터랙션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좀 휴먼 프렌들리한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인터랙션을 가능해지게 되는데 이 주어진 프롬프트 내에서 많은 양의 컨텐츠를 처리할 수 있어야 즉 토큰 윈도우가 뒷받쳐줘야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 1.5 프로는 이제 1밀리언, 이제 100만 개의 토큰 윈도우를 가집니다. 이제 1시간 분량의 뭐 동영상, 그리고 11시간 분량의 오디오, 3만 줄 이상의 코드, 그리고 1,500페이지 길이의 그 PDF를 한 번에 프롬프트에 이제 인풋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저 1밀리언이랑 크기가요. 기존 그 제미나이 1.0이 32,000개의 토큰 리밋을 가졌던 걸 생각을 해보면 진짜 혁신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1밀리언 그 토큰 윈도우를 처음 발표했을 때 되게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겠다.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단순히 이제 인퍼런스뿐만 아니라 인퍼런스 앞뒤로 하고 있었던 되게 많은 프로세스가 변화되겠다라고 좀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 I.O.에서도 제미나이 1.5 프로 모델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2밀리언으로 늘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만 늘어난다고 무조건 좋은 거냐? 이거 실제로 그 내부적으로 인프런스 할 때 성능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오른쪽에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제미나이 1.5 테크니컬 리포트를 가져왔고요. 여기 X축이 컨텍스트 윈도우 그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Y축은 그 토큰 길이에 대한 니들 리컬이라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이 니들이 뭘 뜻하면요, 핵심 데이터 조각을 뜻해요. 그러니까 컨텍스트 길이에 따라서 이 핵심 정보가 얼마나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냐를 나타내는 그런 저희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연히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뭐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등 모든 타입에서 최대 뭐 1밀리언, 이 테크니컬 리포트가 발표된 게 1밀리언 기준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최대 1밀리언의 토큰까지 거의 한 99.7% 이상의 완벽한 니들 리컬을 달성을 한다는 것을 저희는 이 리포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요, 이 길어진 컨텍스트 랭스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마 앞선 세션에서 잘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저는 이제 이게 1밀리언 그리고 2밀리언 계속 발표가 되고 앞으로는 더 무한정이게 늘어나게 될 텐데, 이러한 늘어나는 과정이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많은 태스크들을 클릭 한 번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클릭 한 번이라는 거는 사실 개발자들 다 아마 이해하시겠지만 뭐 저희가 수많이 그 전처리해야 됐던 영역들, 아무튼 그러한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단순하게 좀 줄일 수 있다, 더 추상화된 레벨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냥 더 제가 소개를 드리면, 속도와 비용적으로 좀 효율을 준 제미나이 그 플래시 모델도 발표를 했고요. 다들 이미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플래시 모델 또한 1밀리언 토큰을 지원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검색입니다. 이 서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 구글은 검색 회사예요. 검색 회사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LM 서비스의 등장으로, 특히 그 22년도 이제 11월쯤, 22년도 말에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검색 포털 회사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좀 이야기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 검색이라는 게 지금 현재 그 기술의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게 한 4월 27일이니까 오늘로부터 딱 2달 전이네요. 이 빌드 위드 AI 유나이티드라는 행사가 있었고요. 거기 행사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까 그 들어오시는 분들 보니까 여기 그때 오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오셨던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레그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LMM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LMM 그냥 결국 파운데이션 모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LMM은 기본적으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 셋을 프리트레인, 사전 학습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일단 비즈니스의 뭔가 독점 데이터라든지 그런 그 도메인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담을 수 없고요. 그리고 실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인용을 제시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죠. 뭐 파인 튜닝도 있고 뭐 프롬프트 튜닝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레그 아키텍처에서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실제로 이제 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멀티모달 레그를 구현하는 핸즈온 세션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이 레그가 아니라 구글 서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두 장표에서 그 공통된 점을 하나 찾자면요. 아마 그라운딩이라는 단어를 찾으셨을 겁니다. 이 그라운딩이라는 건요. LMM이 정확한 정보를 아웃풋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의 소스를 이제 참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레그 같은 경우에는 레그가 여기 있죠. 레그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생성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둔 데이터 셋에서 이제 랭크드 해가지고 이제 청크를 찾고 그 청크를 같이 프롬프트에 녹여가지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할 그라운딩 위드 구글 서치는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구글 검색을 해가지고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제미나이 1.5 플래시 모델한테 이노베이터 5 서울 2024년도 오늘이죠. 이 오늘 행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정확한 대답을 못합니다. 뭐 스타트업 행사니 어쩌니 하면서 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의 한계로 알고 있는 할로셔네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텍스 AI에서는 이 모델 아웃풋을 그라운딩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본 방법을 제시를 해요. 첫 번째는 구글 서치를 이용해서 그라운딩을 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자체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그라운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글 서치를 이용한 그라운딩을 활성화를 시키고 다시 똑같은 쿼리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대로 된 응답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네, 오늘 행사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나왔죠. 이게 인터넷에 있는 행사 정보를 검색해서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행사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어딘가, 저도 사실 이게 SEO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잘 못 찾았는데 인터넷 어딘가에는 저희 정보, 저희 페이지가 올라가 있을 것이고 그 정보를 이제 구글 서치로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그라운딩을 시켜서 이 응답에 반영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뭐 우리 모두가 사실 알고 있듯이 그 구글 검색을 통해서 저희가 얻어왔던 그런 인터넷의 정보가 모두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답이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서치라는 게 이 LMM 서비스의 등장으로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패러다임에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조금 더 그런 도구로서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그냥 예시를 가져왔는데, 사실 구글 I/O랑은 관련이 없지만 이제 CEOV라는 체인 오브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기술입니다. 저도 이제 뭔가 최근에 작업을 많이 하면서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여러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면, 모델이 그냥 인퍼런스 리퀘스트를 날리면 쿼리에 대한 초기 응답을 생성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응답이 나올 것이고, 이 응답에 대해서 독립적인 질문 세트를 만듭니다. 이게 응답이 정확한지 검증하기 위해서요. 그 질문 세트를 만든 다음에 그 질문 세트에 대한 독립적인 답변을 얻고요. 이 답변을 통해서 이제 편향을 줄이고 검증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통합해서 최종 응답을 생성하는 그런 이제 간단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치를 이용한 방법도 매우 유용해 보인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시도하고 있는 방법이고, 이제 서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이야기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결국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가지는 할로시네이션을 극복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검색 플랫폼 그 자체로서의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 25년 전쯤에
구글은 이제 검색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이유는 온라인상의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정보들을 조금 더 쉽게 사용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모바일 검색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질문과 답변을 제공을 할 수 있어요. 어, 기존의 이제 검색이란 게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찾는데 이제 주안점을 뒀다면 이 모바일에서의 검색은 실제 나의 위치, 나의 상태에 기반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사용자와 검색이 상호작용하도록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 왔던 거죠. 물론 이제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의 발전으로 새로운 방식의 검색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글 I/O에서는 AI 오버뷰라는 제미나이 시대의 새로운 방식의 검색을 또 소개를 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전에 구글링 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좀 어, 개발자분들은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특히 1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은 아마 더 공감을 하실 텐데, 저도 10년 전에 이 구글링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제너레이티브 AI 제미나이로 인해서 더 길고 더 복잡한 질문을 구글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물으면 이제 이 구글링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구글링은 구글이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미나이는 멀티 스텝 리저닝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큰 질문, 긴 질문을 모든 부분으로 이제 세분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를 어떤 순서로 파악해야 되는지 이제 백단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서치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떻게 좀 활용될 수 있을까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We're going to Miami. My son loves art, my husband loves seafood, and our flight and hotel details are already in my Gmail inbox. Now, there's a lot going on in that prompt. Everyone has their own things that they want to do. To make sense of these variables, Gemini starts by gathering all kinds of information from search and helpful extensions like Maps and Gmail. It uses that data to create a dynamic graph of possible travel options, taking into account all of my priorities and constraints. The end result is a personalized vacation plan presented in Gemini's new dynamic UI. Now, based on my flight information, Gemini knows that I need a 2.5-day itinerary. And you can see how Gemini uses spatial data to make decisions. Our flight lands in the late afternoon, so Gemini skips a big activity that day and finds a highly rated seafood restaurant close to our hotel. Now, on Sunday, we have a jam-packed day. I like these recommendations, but my family likes to sleep in. So I tap to change the start time, and just like that, Gemini adjusted my itinerary for the rest of the trip. It moved our walking tour to the next day and added lunch options near the Street Art Museum to make the most of our Sunday afternoon. 네, 이 사실 되게 검색이라는 걸 표방하는 느낌이죠. 저희는 이제 그냥 검색을 했는데 이 검색이 저의 일상생활과 그냥 직접적으로 다이렉션을 하면서 모든 거에 저의 일상을 그냥 같이 확인하고 뭐 스케줄을 바꿔주고 심지어 저에게 맞게 추천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티모달리티, 롱 컨텍스트, 그리고 서치.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다음 세대의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변화할지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실제로 이미 많이 변화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퍼스널라이제이션, 즉 개인화입니다. 사실 이게 너무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개인화가 대두된 거는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알게 모르게 나에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너무나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알고리즘, 아니면 SNS에 나오는 뭐 추천 광고들,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른 포스터를 보여주기도 하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각각의, 그러니까 각자 사람의 이제 개인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데이터를 트레이닝하고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 이상을 넘어서
기본적인 인터랙션 자체가 개인에게 맞춰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키노트를 제가 들으면서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있는데 그대로 가져왔어요. It's going to be personalized to you. 아마 너에게 개인화 될 것인데 not because you trained it to be personalized to you. 그러니까 뭐 트레인 돼 가지고 이제 개인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personal to you. 그냥 개인화가 될 것이다. 이게 어떤 말인지 조금은 의미심장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더 가져왔습니다. 작년 I/O에 이제 노트북 LM이라는 게 소개가 되었어요. 이제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한 리서치 및 글쓰기 툴입니다. 그리고 이번 구글 I/O에서 이 노트북 LM에 제미나이 1.5 프로가 이제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고요. 간단하게 이 데모를 설명을 드리면 이 발표자의 아들이 사용하는 데모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왼쪽 화면에 가운데 있는데 실제 노트북 LM 인터페이스의 왼쪽에 보시면요, 과학 교재라든지 뭐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교재들을 이제 수업 자료들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노트북 LM은 이 왼쪽의 모든 자료를 인풋으로 가져다가 이제 과학에 관련된 디스커션,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Now, it generated this audio discussion based on that text material. And what's amazing is that my son and I can join into the conversation and steer it whichever direction we want. When I tap join. Hold on, we have a question. What's up, Josh? Yeah, can you give my son Jimmy a basketball example? Hey, Jimmy! That's a fantastic idea. Basketball is actually a great way to visualize force and motion. Let's break it down. Okay, so first, imagine a basketball just sitting there on the court. It's not moving, right? That's because all the forces acting on it are balanced. The downward pull of gravity. Pretty cool, right? 네, 여기서는 과학 데이터를 놓고 농구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이 발표자의 아들이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농구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해달라는데 이제 답변 보신 것처럼 잘 설명을 해주죠. 이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인터랙션 자체에 대한 개인화입니다. 눈치챘겠지만 사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컴퓨터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즈니스와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웹이라는 인터페이스에 굳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럼 과연 이제 미래에는 이 멀티모달 AI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번 구글 I/O에서는 프로젝트 아스트라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구글이 유니버셜, 즉 범용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범용이라는 거는 실제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준의 AI를 의미하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일상생활, 즉 우리가 보고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하는 거, 이거를 이제 AI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현재 제너레이티브 AI는 굉장히 스테이트리시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물론 딜레이 없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아스트라는 비디오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인코딩을 해서 이 비디오와 오디오 인풋을 이벤트 타임라인으로 결합을 하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걸 불러오기 위해서 캐싱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 풀 영상을 소개드리고 싶지만 제 다음 세션에서 아마 성민님이 보여주실 예정이라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키노트에서 AI라는 단어가 120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또 이 숫자 피차이가 이 이야기를 하느라 AI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언급되면서 카운트가 121로 늘었는데요. 오늘도 구글 클라우드 행사잖아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젠다가 AI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AI의 포커싱이 실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I/O를 굉장히 잘 즐기고 왔지만 누군가의 I/O 후기를 찾아보면은 따분하다는 평도 많고요. 너무 AI 이야기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도 모르겠네요. 누군가는 AI 버블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예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반찬을 먹거나 한식을 먹을 때 저는 이제 밥하거든요. 밥이 중요합니다. 모든 한식을 먹을 때 밥이랑 같이 먹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어디 무언가를 정할 때
오늘은 왜 여기는 왜 밥이 있어? 저기는 왜 오늘도 밥이 있네? 이러진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실 AI가 모든 프로덕트에 기본적으로 스며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모두가 AI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 시기가 AGI로 가는 문을 열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딥마인드의 데니스 CEO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15년 전에 AI를 구축을 하기 위한 여정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언젠가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도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를 함께하는 개발자로서 우리 모두 이러한 무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